어릴 적 부엌에는 무서운데도 자꾸 보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 은색 솥이 올라가고 뚜껑 위에 작은 추가, 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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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흔들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슬그머니 부엌 문턱으로 몰려들었지요. 할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아직 김 안 빠졌다. 그 말 한마디면 모두 한 발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고소한 밥 냄새가 부엌을 꽉 채웠습니다. 밥알은 반질반질했고 콩은 푹 익어 있었습니다. 반찬이 김치 하나뿐이어도 이상하게 밥 한 공기를 더 먹게 됐지요. 어린아이 눈에는 참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소리는 기관차인데 뚜껑을 열면 밥이 나왔으니까요. 1990년대 초 서울에서 자취하던 한 대학생에게도 비슷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월말만 되면 냉장고 안에는 물병, 김치통, 정체불명의 고추장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방에서 올라온 아버지가 작은 압력솥 하나와 쌀 한 포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용 설명서는 놀라울 만큼 짧았습니다. 쌀 씻어, 물 맞춰, 수가 흔들리면 불 줄여, 김 다 빠지기 전엔 절대 열지 마. 딱 네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물을 조금 많이 넣어 밥이 질었지만 두 공기를 먹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친구들이 그 자취방에 모여 압력솥으로 감자를 찌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시험 끝난 날에는 닭 한 마리까지 넣었습니다. 작은 솥 하나가 밥솥이었다가 찜솥이었다가 친구 셋의 식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묘합니다. 보통 냄비는 김이 나면 뚜껑을 열어도 됩니다. 그런데 압력솥은 정반대입니다. 뜨거운 김을 일부러 붙잡아 놓습니다. 증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뚜껑을 꽉 잠그고 안에 압력을 높여 그 힘으로 음식을 익힙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을 만합니다. 아니, 김은 빼야 안전한 거 아닙니까? 대체 누가 처음으로 김을 가둘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압력솥은 언제,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압력밥솥은 언제 우리 부엌으로 들어왔을까요? 그 기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압력솥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솥과 냄비, 가마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무쇠 가마솥이 밥짓기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삼국시대 기록과 유물에서도 솥 사용 흔적이 확인되고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1960년대 이전까지 무쇠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일이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가마솥은 훌륭한 조리도구였습니다. 두꺼운 쇠가 열을 오래 품었든만 잘 들이면 밥맛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했다는 겁니다. 불을 지피고 세기를 조절하고 무거운 솥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콩이나 질긴 고기라도 삶으려면 시간과 장작이 더 들었지요. 여기서 물의 성질 하나가 이야기를 바꿉니다. 평지에서 열린 냄비의 물은 대략 섭씨 100도 부근에서 끓습니다. 화가 난다고 불을 2배로 올려도 물이 갑자기 150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냄비만 괴롭고 가스비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과 수증기를 밀폐된 공간에 가도 압력을 높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의 끓는 점이 올라가면서 보통 냄비보다 높은 온도로 음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가정식품보존센터 자료에 따르면 압력식 장치는 조건에 따라 섭씨 약 116도에서 121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식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잠깐만요. 물인데 왜 100도를 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열이 더 빠르게 전달되고 콩이나 질긴 고기도 훨씬 빨리 부드러워집니다. 이 생각을 실제 장치로 만든 사람을 만나려면 무려 17세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1670년대 영국에서는 공기와 진공, 증기의 성질을 알아내려는 실험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무렵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보일과 함께 연구하던 프랑스 출신 의사이자 물리학자 드니 파팽이 등장합니다. 1679년 파팽은 아주 튼튼한 금속 용기에 물과 재료를 넣고 뚜껑을 단단히 잠근 뒤 내부에서 생기는 수증기 압력으로 재료를 익히는 장치를 왕립학회에 선보였습니다. 오늘날 스미스소니언 미국 사박물관도 이 장치를 1679년에 설계된 고압 조리기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낭만적인 주방용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파팽이 1681년에 펴낸 책의 제목은 대략 뼈를 부드럽게 하는 새로운 다이제스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집에서 윤기 나는 밥을 만드는 압력솥의 먼 조상은 처음부터 맛있는 쌀밥을 만들어야지 하고 태어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뼈도 푹 물러지게 만들 수 없을까?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집 밥솥의 조상이 뼈 삶는 과학 실험기였던 겁니다. 주방 한가운데보다 연금술사의 지하 실험실이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하지만 팥팽의 진짜 천재적인 점은 뚜껑을 꽉 닫은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압력을 가두기만 하면 요리가 아니라 사고가 됩니다. 내부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증기를 밖으로 빼줘야 합니다. 팥팽은 과도한 압력을 해소하는 안전밸브의 개념을 장치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솥 뚜껑 위에서 달랑달랑 흔들리는 작은 추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녀석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부 압력 관리 중입니다. 관계자 외 접근 금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1682년에는 더 재미있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팥팽은 자신의 다이제스터로 음식을 조리해 영국 왕립학회 사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둘러앉아 압력 실험 결과를 논문이 아니라 입으로 먹어본 셈입니다. 왕립학회에는 팥팽이 이 장치로 쌀을 조리한 실험과 관련된 문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압력과 쌀의 만남은 생각보다 무척 오래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크고 무겁고 다루기 까다로웠습니다. 17세기 어느 집에서 여보, 우리도 하나 장만해요 하고 들여놓을 만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잘못 다루면 저녁밥보다 과학 실험이 먼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압력솥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국 과학박물관에는 1885년에서 1895년 사이 제작된 주철제 압력솥이 남아있고 1920과 30년대에는 알루미늄 몸체와 압력 조절 장치를 갖춘 제품들이 등장합니다. 독일 실리트는 1927년 시코매틱을 세계 최초의 안전조리솥으로 소개하지만 압력조리기 자체는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서 존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후반부터 압력솥이 대중상품으로 떠오릅니다. 알프레드 비셔는 1938년 과압 방출장치 관련 특허를 출원했고 1939년 뉴욕 세계박람회에서는 프레스토 압력솥이 소개됐습니다. 이제 압력솥은 실험실을 빠져나와 본격적으로 가정의 부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압력솥은 점점 지금의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뚜껑과 몸체 사이를 밀폐하는 패킹이 생기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조절추와 밸브가 발전하고 압력이 남아있을 때 뚜껑이 함부로 열리지 않는 잠금 장치와 추가 안전장치가 더해졌습니다. 옛 압력솥이 사람이 조심해서 써야 하는 물건이었다면 현대 압력솥은 여러 안전장치가 사람의 실수를 먼저 막아주는 물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압력솥은 누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압력솥의 직접적인 조상에 해당하는 고압 조리 장치를 1679년에 만들어 공개한 인물은 드니 팥팽입니다. 따라서 압력솥의 발명자를 한 사람 꼽는다면 팥팽을 말하는 것이 가장 근거가 탄탄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압력솥 전체를 팥팽 혼자 완성했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팥팽은 핵심 원리와 초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수많은 기술자와 회사들이 수백 년에 걸쳐 재질, 패킹, 안전밸브, 압력 조절 장치, 잠금 장치를 개선했습니다. 20세기의 알프레드 비셔 같은 인물도 가정용 압력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솥의 족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발점에는 드니 팥팽이 있었고 지금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만들었다. 자, 이제 한국 부엌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전까지 무쇠 가마솥이 밥짓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되고 연탄과 가스가 보급되면서 부엌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무겁고 큰 가마솥 대신 가볍고 관리하기 쉬운 금속솥과 새로운 조리기구가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름이 세광알미늄공업사, 오늘날의 PN풍년입니다. 회사는 1954년 세광알미늄공업사로 출발했습니다. PN풍년 공식 연역에는 1976년 4월 1일 국내 최초 압력솥 개발 완료 및 판매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경제지와 중소기업 관련 자료도 비슷한 내용을 전합니다. 창업주 유병원 회장이 1970년대 초 유럽 출장에서 압력조리기인 다이제스터를 접했고 이를 가져와 한국 음식과 조리 환경에 맞도록 연구한 끝에 약 3년 뒤인 1976년 풍년 압력솥을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압력솥과 기막힌 궁합을 보인 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일벼입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통일벼가 널리 보급됐습니다.
생산성은 좋았지만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쌀보다 밥맛이 거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PN 풍년 관련 기업사와 당시를 돌아본 기사들은 압력솥이 통일벼를 더 부드럽고 찰지게 익혀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통일벼가 밥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산량은 자신 있는데 식감이 조금 까칠합니다. 그러자 압력솥이 대답합니다. 괜찮아, 들어와. 내가 눌러줄게. 정말 압력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조건 속에서 압력솥은 빠르게 한국 가정으로 퍼졌습니다. 밥은 빨리 익고 잡곡과 갈비, 콩, 닭도 훨씬 수월하게 조리할 수 있었습니다. PN풍년 공식 연역에는 1985년 압력솥 KS 표시 허가를 취득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 압력솥은 혼수품과 집들이 선물로도 익숙한 물건이 됐습니다. 한때 한국 부엌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도마에서 칼질하는 소리,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 그리고 압력솥 추가 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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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는 놓쳐도 그 소리는 잘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순서는 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불 위에 올리는 압력솥과 전기압력밥솥은 같은 역사가 아닙니다. 한국 최초의 전기밥솥은 압력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금성사가 1965년 국내에서 처음 전기밥솥을 출시했고 이후 취사와 보온 기능이 발전했습니다. 전기밥솥의 압력을 본격적으로 결합한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마다 연도가 조금 다릅니다. 1995년 서울신문은 대웅전기산업이 약 2년의 연구 끝에 1992년 10월 국내 처음으로 전기압력밥솥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3년 매일경제에도 대웅전기산업이 전기압력밥솥을 개발해 생산에 들어갔다는 동시대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대웅전기가 국산 전기압력밥솥을 1994년에 독자 개발했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한국 최초 전기압력밥솥은 정확히 몇 년이다 라고 한 연도만 잘라 말하기보다는 가장 이른 동시대 보도에서는 1992년 개발과 1993년 생산 기록이 확인되고 백과사전에는 1994년으로 정리된 자료도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후 1998년 성광전자가 자체 브랜드 쿠쿠의 전기압력 보온밥솥을 출시하면서 시장 경쟁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사람은 불 앞에서 추가 흔들리는 시간을 재지 않아도 됐습니다. 쌀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됐습니다. 조금 지나자 밥솥은 보온과 예약은 물론 죽과 찜까지 맞더니 나중에는 사람에게 말까지 걸기 시작했습니다.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7세기 파팽이 이 광경을 본다면 아마 한동안 말이 없을 겁니다. 자기가 만든 다이제스터의 후손이 밥을 짓는 것도 모자라 사람에게 보고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압력밥솥의 역사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뼈를 부드럽게 하려던 과학실험 장치에 안전밸브와 가벼운 금속 몸체, 패킹과 잠금 장치가 붙었습니다. 다시 전기와 전자제어 IH 가열이 더해지면서 수백 년 뒤에는 원하는 시간에 밥을 지어놓는 기계가 됐습니다. 요즘 한 직장인 가족의 부엌에서도 이 작은 기계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딸이 있는 집입니다. 딸이 퇴근에 들어오는 시간은 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머니는 밥을 미리 퍼놓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쌀을 씻어 놓으면 어머니가 잡곡을 한 줌 넣고 전기압력밥솥 예약 시간을 맞춥니다. 새벽에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오면 부엌에는 막 지어진 밥 냄새가 퍼져 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합니다. 나 안 기다려도 된다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기다린 거 아니다. 밥솥이 기다렸지. 그러면서도 세 사람은 늦은 시간 식탁에 함께 앉아 따뜻한 밥을 조금씩 나눠 먹습니다. 1679년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장치가 수백 년 뒤에는 누군가의 귀가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을 준비하는 물건이 됐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 때 가장 따뜻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력조리의 직접적인 기원은 1679년 드니 파팽의 다이제스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솥의 발명자를 한 사람 꼽는다면 드니 파팽이 가장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대 압력솥은 수백 년 동안 여러 기술자와 회사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식 기업 연역과 여러 관련 보도를 기준으로 1976년 세광알미늄공업사, 오늘날 PN풍년이 국산 압력솥을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한 기록이 가장 뚜렷합니다.
전기압력밥솥은 1990년대 초 대웅전기 산업의 개발과 생산 기록이 확인되며 이후 여러 업체의 경쟁을 거쳐 오늘날의 전기압력밥솥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직 치포치포 소리를 내는 옛날 압력솥이 남아있나요? 압력솥의 찰진 밥과 일반 솥의 고슬고슬한 밥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좋아하시나요? 어린 시절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압력솥이나 전기밥솥은 어떤 제품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는 압력솥으로 밥 말고 무엇을 가장 많이 해 드셨나요? 갈비찜이었나요? 백숙이었나요? 콩이었나요? 아니면 감자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몰랐던 물건과 문화의 족보를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